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일지경이라고 지금 그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죠? 네, 뭐 한 2달 전에 시험 시작할 때는 흥행할 건지가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과열이 고민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흥행을 택해야 됩니까? 과열을 그러니까 택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무풀보다는 악풀이라고 과열을 더 걱정하는 거지만 저희로서는 잘 관리해서 네. 과열이 흥행의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 요인만 없애면 너무 좋은 거다. 그렇습니다. 흥행에. 예. 그러면 부정적 요인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하나하나 좀 일단 좀 여쭤볼게요. 이제 핵심 문제는 이 검증을 명분으로 한 상대 후보 개인 문제에 대한 공격. 네. 이게 이제 초점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게 지금까 그 궤도 이탈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닙니다. 선거 캠페인은 크게 우리가 선거 캠페인이다 이러면 이제 보통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포지티브 캠페인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둘 다 선거 캠페인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라든지 마타도를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문제 제기돼야 되는 것입니다만 네거티브 캠페인도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저는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보통의 경우 포지티브 캠페인은 1등 주자가 주로 하고요. 네거티브 캠페인은 후발 주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은 1등 주자부터 이 나머지 후발 주자까지 전부 다 네거티브 하고 있어서 네. 저는 뭐 이렇게 무슨 광고에 나오는 말씀처럼 좀 드리고 싶은 건 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것처럼 네.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 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포지티브 경쟁으로 좀 많이 해주시는 게 1등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라도 한번 좀 진정시켜 보려고 원팀 협약식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요 피로감이 즉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들이 유권자들이 생기기 시작이고 저희 당이 지금 190만 정도 선거인단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90만요? 예, 아마도 예. 뭐 저희가 3차까지 모집하면은 뭐 역대 최다까지도 모을 수 있을 것 같게 될 것 같은데요. 190만 명 중에 한 명은 제가 압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저도 압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 예. 근데 그 190만 명이 그 투표를 신청하신 하겠다는 분들이 요 기간이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한 후보에 찍을 수 있는 성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보들의 소위 선거 캠페인의 방향이 지금부터는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V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네. 정책 경쟁인 거 본격화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뭐 100%다 기대할 수는 없는데 이게 두 가지 저희로서는 대선기획단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하나가 사실은 다양한 TV 토론이 이번에 한 20차례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그러니까 하네요. 예비 경선에서부터 본 경선까지 전체가. 근데 왜 라디오 토론은 왜 기획을 안 하세요? 라디오도 아마 말 나온 김에.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근데 그러면 라디오 토론하면 제 1순위가 어딘 줄 아시죠? 예. 네.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네. 저희 고민들은 뭐냐면 다양한 토론들을 하면 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다양한 포맷을 오히려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제안은 안 한 게 아닙니다만 그런 제안이 방송국 사정하고 맞물리면서 되게 단순화됩니다. 즉 예를 들면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하고 싶다. 네. 근데 분야별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후보 간의 토론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도 좀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방송국마다 다 좋은 아젠다를 하고 싶은 거죠. 부동산은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방송국은 환경 문제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가 별로 없으세요. 네, 뭐 무슨 고민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포맷이 단순해지고 단순한 포맷이다 보니까 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네. 하게 되는 형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후보들로 탓하기보다도 현재 있는 TV 토론의 형태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어떻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표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후보 간에 이제 그 검증을 명분으로 한 이제 공방이 거세지다 보니까 네. 당 차원에서 검증단을 좀 꾸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혹시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저희 당은 당원 당규에 사실은 시도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단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 당의 경우는 그 이유인즉슨 보통 그 시도의원이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에 올라오시기 때문에 네. 굳이 별도의 검증단을 당원 당규상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로 나오거나 국회의원 나올 때 이미 한번 검증을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한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주로는 출마를 하게 되니까요. 예. 별도의 검증단이 필요 없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도부도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윤석열 검증단이 저희 당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윤석열 후보야말로 검증할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당내의 인사들은 이미 검증되신 분들이고요. 음. 저 상대당이 아직 그 공직자로서 선출받지 않은 후보들이 검증할 필요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그 검증단 설치 요구가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대표실 산하에 검증단을 꾸리겠다고 이미 그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장 이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건데 그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쪽의 검증단이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 검증단인지 대통령 후보 보호단인지는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증단이란 빌미로 우리가 다 검증해봤는데 문제없다는 식의 앞으로 논리를 펼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네. 그게 검증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단이 아니라 검증 대응단이 될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증 보시는 거예요? 대응단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불거진 현안 하나 가지고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음주운전 그 경력이 한 번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이 돼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공방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 그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공천 신청할 때 다 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당 지도부에 이재명 후보가 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아니다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마 법적 문제도 좀 아마 논란이 수반될 겁니다. 그것이 법적 문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띄는 것 자체가 개인이 아니면 못 띄게 돼 있는 아니 그 자료거든요. 이재명 후보 얘기는 자기가 떼서 제출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개하는 문제는 법적 문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아주 더 정확하게는 공직 후보자 용에다가 100만 원 이하 기능들이 원래는 없게 돼 있어요. 선거법에는 100만 원 이상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출하는 거에는 100만 원 이하를 제출은 하는데 저희가 내부 자료로. 예. 근데 그것을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거고요. 아니 그러면 공개는 못 한다더라도 6명의 후보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여기서 당에서 그거 이렇게 확인해 공개죠. 주니까 네, 공개죠. 그게 공개로 공개죠. 간주가 결과적으로는 됩니까? 공개되고 알려질 거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네,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난해한 지점들이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그건 다른 않는 문제죠. 이상은 예, 그건 다른 문제.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본인이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아마 본인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도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이 새끼를 약간 빠져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선거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만 지금 그 선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아예 무제한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후에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 자체를 뭐 이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할 문제는 또 별도의 논의니까요.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이번 과정이 불거진 게 있다면 이후에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경선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또 신조가 나왔던데요. 이심송심 들어보셨죠?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다라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그 후발주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 따라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걸 지금 보면 예. 두 가지 정도였어요. 예. 하나가 경선 기간을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최초에. 근데 물론 이제 최초에는 연장되지 않았고 뒤에 코로나 때문에 5주 더 연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V 토론을 많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있는 기간이 대선 기간 중에 역대 대선 기간 경선 기간 중에 가장 깁니다. 민주당 경선 기간. 그런가요? 100일이 넘습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는 TV 토론도 지금 20여 차례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장 많은 TV 토론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소위 현장 유세가 많이 사라졌고 이제 토론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심송심이라고 하기보다도 다른 분의 마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경선 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체가 없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의 큰 요구는 다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근데 지금 이심송심 논란이 불거졌던 계기 중에 하나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그 자료 하나가 지금 그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핵심 의제 발굴 차원에서 네. 핵심 공약 그 테마라고 해서 10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생활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아니냐? 근데 왜 특정 후보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게 그 뭐 보도에 나온 것으로만 정리를 해도 지금 현재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체제에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것은 그 전임 즉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소위 연구를 시작한 연구에 명칭이 지금 바뀐 것 때문에 논쟁이 됐는데 내용의 실체는 이전에 했던 거랑 같아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잠깐만.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임이었던 홍익표 전 민주연구원장은 내가 할 때는 이런 내용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 정리하면 본문은 그대로인데 제목만 제목이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네, 네. 딱 정리하면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 후보들도 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 뽑기의 문제였습니까? 네, 보도에도 이미 나와 있어서요. 예.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 그대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경선 관리 문제 말고 큰 판 좀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네. 워낙 또 이제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셨고 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좀 상승세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당의 어떤 저변의 경쟁력의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경선 요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 요인도 존재하죠. 예. 그건 뭐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음, 다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조기 입당해서 저는 더 나은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더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더 낫다? 저희 당에 왜요? 왜? 윤석열 후보의 조기 입당은 소위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거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야권의 그 단일화라는 드라마는 밖에 1위 후보에다가 그렇죠. 2등 정당이 결합될 때 이 시너지를 그렇죠. 보는 건데 뭐 안철수 대표는 그 정도의 현재의 그 지지율은 아니시니까요. 근데 1위 후보가 단일화를 조기에 해버려서 야, 사실은 단일화라는 국면을 빼면 야당에서 굉장히 큰 드라마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본이. 예. 이제 그 시나리오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로서 보면 인물 대결만 담백하게 남습니다. 지금 인물과 비전 대결이라면 저희 후보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만만치 않은 것보다 더 저희가 우위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야권에서는 굉장히 큰 결과적으로 지지율을 까먹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처음에 경선 출발할 때 이제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했던 논리 중에 하나는 우리 후보를 먼저 뽑아놓으면 시험대에 올라가는데 이벤트는 국민의힘에서 다 해버리면 너무 불리한 지형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가 사라졌고 그리고 그 이벤트 사라진 효과로 저희는 오히려 후보들의 비전과 인물 경쟁력으로 더 승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거긴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대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효율적일 뿐더러 저희는 지금 이 과열되어 있는 당내 경선을 오히려 힐링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더 단일대우로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